안녕하세요. 타로 루미나입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주 신살 중에 나에게 곧 발복될 특별한 기운이 무엇인지를 볼 건데요. 도화살, 백호살, 역마살 등등등 신살 중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많이 서려있는 기운을 보면서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언 역시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딩하는 중에 특별한 느낌을 받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직관이 구하려는 닭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뜻이니 더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고요. 카드 파일을 고르시기 전에 카드 셔플을 보면서 카드에 여러분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고르시면 한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너럴 리딩이지만 여러분과의 교감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현재 상황이 잘 맞는 것 같으면 타로를 보는 그 시기에 저와 잘 통했다는 의미예요. 결과는 참고만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카드를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와인, 맥주, 바닐라 라떼, 마가리타, 아메리카노이고요. 5개의 카드 파일 중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카드를 선택하시고 만약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라면 2개의 리딩을 들으셔도 돼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번호별 타임스탬프를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의 리딩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와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와인 고르신 분들 사주 신살 중 여러분에게 나타날 특별한 기운을 보면 스타 카드, 킹 오브 소드,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모두 메이저 카드들만 나와서 이번에 들어올 신비한 기운이 엄청나겠다 보여져요. 이 각각의 카드의 기운들이 엄청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신살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운이 복합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면은 스타 카드가 나와서 별 하면 희망,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뜻하는데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주 신살로는 암록이 있어요. 암록 역시 어둠 속 한 줄기 빛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어두울 암의 복록으로 어두운 곳에서 오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27번 별 카드 역시 밤이 되면 어둠은 차갑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만 별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혀주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길 잃은 사람은 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기도 하고 별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별은 밤이기에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간절할 때 그 빛을 더 발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암록의 기운이 현재 서려 있다 나온 것은 암록은 어려울 때 조용히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마치 축구 선수의 어시스트처럼 골을 넣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기운을 말해요. 그래서 숨은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압록의 기운이 발복할 때는 배우자 덕을 볼 수 있어서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귀인 같은 이런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고요. 압록은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기운이라서 조상복, 배우자복, 부모 형제복, 자녀복 중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포텐이 터져서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될 것이에요. 만약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이나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런 한 줄기 빛 같은 조력 혹은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고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압록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서려 있는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전진하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또 현재 이 기운이 여러분에게 서려 있어서 이 기운이 왔을 때 만나는 인연은 귀한 인연이 많고요. 묵묵하게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어서 그동안 하나의 기회나 한 끗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거나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운이에요. 한 번에 큰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서려 있는 신살의 기운을 보는데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황제 카드는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카드예요. 개천에서 나와도 용이 되는 카드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신살로는 태극 귀인이 있어요. 하늘이 내린 타고난 기운과 복을 가졌다 하는 운세로 이 황제 카드도 태극 귀인도 개천에서 용나는 카드로 자수성가 카드예요. 태극 귀인은 클태에 극진할 극, 북위 귀, 사람 인으로 모든 근원을 도와주는 귀인이라는 의미로 조상복 또 인복으로 도움을 받고 재산상의 문제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신이에요. 황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운세로 조상복, 부모복, 배우자복, 자식복, 또 노후에도 끝까지 복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범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궁금한데요. 이처럼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내려주고 황제의 기운, 자수성가 기운까지 여러분에게 서려 있다고 해서 대단히 큰 그릇과 기운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기운을 가진 분은 초년에 고생이 좀 따를 수는 있어요. 보통 태극귀인을 가진 분은 중년 이후에 그동안의 고생이 포텐이 터질 수 있는데요.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속에 별,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이런 성공을 꼭 거머쥐는 이런 길성이 여러분에게 들어있는 것이라 보여요. 자수성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운이고요. 아무리 개천 같은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용의 기운을 소환시켜 용이 되는 운명을 만들어 나갈 큰 기운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목표하신 것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야망만큼 놀라운 성과를 보실 수 있고요. 취업은, 승진은, 학업은, 또 사업운에서 모두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음을 말해줘요. 또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자수성가의 기운이 크게 들어있나 보이는 게 이 스타카드를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신살 중 복성 귀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별로 복을 주는 귀인이란 뜻으로 이 복이 있으면 자수성가하고 인복, 재복, 식복이 따라와요. 또 스타 같은 끼도 가지고 있고 복까지 타고나서 금상첨화한 기운이고요. 글과 문예 등 나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수성가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큰 운이 현재 여러분에게 들었다 보이네요. 또 킹 오브 소드가 나왔는데요.
소드는 바람의 에너지이고 지적인 이성과 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차갑고 분석적인 기운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지적인 사고를 가진 신사를 보자면 현침살과 문창귀인이 있는데요. 현침살은 매달 현에 바늘 침으로 날카롭고 예리한 바늘처럼 전곡을 찌르는 말솜씨를 말해요. 그래서 바늘, 펜, 칼, 주사바늘과 같은 그런 뾰족한 물체를 뜻하는데, 실제로 이런 도구를 쓰는 그런 직업군에 종사하면 두각을 나타내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성격이 섬세하고 언변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용하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에서 자수성가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확률이 높겠다 보여지고요. 강사나 교육, 예술 분야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문장력이 뛰어나고 두뇌가 총명하기 때문에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도 있지만, 현침살이 잘못 발동하면 말의 가시라고 해서 어떤 이에게는 지성이고 통쾌한 사이다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상처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에 있어서 너무 직선적으로 하지 않나, 듣는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것도 필요한 살이에요. 말의 화술이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표현하는 것이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일을 하기에 좋은 기운이 현재 들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부메랑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내보내든 그게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증오하면 그 증오의 느낌 속에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켜서 쏟아붓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란 거울은 이 부메랑을 다시 내게 되돌려 보내요. 여러분이 던진 그 부메랑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인데요. 세상이라는 거울을 향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사하지 말라는 조언이고요. 전혀 뜻밖의 곳에서 여러분이 내보낸 파장과 같은 주파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다시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자수성가의 기운이 있고 현침살의 기운이 들어 있는데요. 자수성가는 때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사고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서 비관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면서 침체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현침살의 기운 역시 말을 날카롭게 하거나 비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점점 비관적으로 갈 수 있어서 이런 조언이 나온 걸로 보여요. 물론 완벽주의 성향에 세심한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남보다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찾아내고 나쁜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필터를 장착했다 생각하면서 필터를 통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에 주의를 모으는 습관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문제를 확대해서 보지 말고 문제는 블러 처리하고 원하는 것을 줌인하고 선명도를 높여서 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점만 찾아내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베스트 버전을 마음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만 찾아낸다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실 거라고 해요. 왜 내가 겪은 불행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컨텐츠화 시키면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이나 생각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기보다는 내가 뿌린 것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을 뿌리고 다닌다 생각하신다면 때가 됐을 때 눈덩이처럼 부풀려진 큰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용기가 되게, 또 한 줄이라도 희망이 되게 적는 것이 세상에 복을 내보내는 것이고요. 사랑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기에 긍정의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다시 부메랑처럼 그 기운을 듬뿍 받게 될 것이라는 조언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조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여기서 1번 와인카드 리딩은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2번 맥주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2번 맥주 카드 고르신 분들, 사주에 있는 신살 중 여러분에게 나타난 특별한 기운을 보면 이 하이 프레스티스 여사제 카드, 문 카드,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주 영적인 힘이 강한 카드 두 장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문 카드와 하이 프레스티스 카드인데요. 그리고 영적 내공을 기르는 카드인 8번 펜타클 카드까지 나왔어요. 특히 여사제는 무한한 영적 능력, 뛰어난 직관력, 영감, 또 예지력, 깊은 무의식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현명하고 지적이며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해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조언자와 멘토 역할을 아주 잘할 수 있는 해안을 가졌어요. 이 카드에서 나온 기운과 같은 신사를 보면 귀문관살과 천문성이 있는데요. 흔히 촉이 좋은 사람을 보고 귀문관살이 들었다고 하고, 천문성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기운을 말해요. 현재 여러분에게 서려 있는 기운은 이 두 신살과 관련된 기운이라 볼 수 있고요. 귀문관살은 신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라고 해서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기운과 예지, 예감력이 출중해서 어쩌다 그냥 얘기한 게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운에 손을 대면 대박이 날 때가 있고, 귀문 관살이 들면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해서 흉살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나에게 있는 좋은 기운을 뽑는데 이 기운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살이 좋은 쪽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하고 예지몽을 꾼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놀라운 집중력, 집착을 보일 수 있는데요. 남들에 비해서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뛰어나고 좋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 연예인이나 얼굴이 알려진 분들 중에도 귀문관살이 껴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운동선수가 귀문관살이 있으면 그 분야 스포츠에서 유명 스포츠 선수가 되고, 학문과 문화, 예술 쪽으로 발달이 되면 그쪽에서 대가가 될 수 있고요. 또 남다른 예지력으로 역술을 한다면 소름 끼치는 역술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과 음식 관련한 업종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 승화되면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포텐 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안 좋게 풀리면 허세가 있거나 변덕이 심하고 또 좀 사차원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서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게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배우 중에 귀문관살을 가진 분들이 탑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신세경 씨, 유아인 배우님, 또 조인성, 원빈, 차은우, 공유, 수지, 조보아, 또 전소미, 또 그 영화 후궁에 나왔던 주연 여자 배우님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분도 귀문관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배우분들이 이 신살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즘에 엄청 인기인 그 정호연 배우님과 배우는 아니지만 가수 싸이님에게도 이 살이 있고, 스포츠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게 이 살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귀문관살의 기운을 아주 잘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보통 손대는 작품마다 대박이 나고 하는 이유가 귀문관살이 발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문관살이 있으면 촉이 있고 또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요리에도 소질이 있고요. 그래서 요리 연구가나 셰프 또 음식점을 창업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귀문관살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상하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면 잘 되고, 또 이상하게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천만다행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등, 보통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촉이 발달된 기운이 서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많아져서 자기 하는 일에서 성공을 하거나 유명세를 떨칠 수 있어서, 우리가 아는 유명인 중에서도 이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재 서려 있는 신비하고 좋은 기운은 성공으로 가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박의 기운이 서려 있는 거라서,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말해줘요. 왜냐면 이런 기운이 있을 때는 안 될 거는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시라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고, 시험이나 취업, 창업, 이사, 이동 등을 앞두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선택하는 촉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후로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면서 대성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또 보이는 하나의 신살인 천문성은 하늘의 문을 연다 라는 뜻으로 주변 환경과 타인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의료, 종교 등에 종사하면 굉장히 길한 운이 따라주는 그런 신살인데요. 여기 여사제 카드 역시 종교 관련 운이 강해서 어떤 카운셀링, 상담가, 타로나 역술 관련 등 직관력을 발휘하는 일도 아주 잘할 수 있고, 또 책과 관련된 일이나 글이나 그림, 창작 관련된 일, 연구직, 교사, 강사 등 학문에 관련된 직업도 아주 잘 맞아요. 직업과 관계없이 촉이 좋고 주변 상태를 아주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분야에서 남보다 빠르게 좋은 선택지를 찾아서 높이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는 운이 들었고요. 이런 기운이 발복했을 때는 대인관계에서 처세를 잘할 수 있고, 또 처세를 잘해야지 이 기운을 잘 써먹어서 원하는 위치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그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성들에게 그런 점이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유혹하긴 쉽지 않은 상대이고, 또 초면에 상대에게 내색하지 않을 뿐 그 사람의 기운이 어느 정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상대가 허세인지 진심인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맑은 기운인지 탁한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바람을 피거나 하면 촉이 좋기 때문에 빨리 느껴질 수 있고,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촉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린 면이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파악을 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면이 있고, 마음을 한번 주기는 쉽지 않지만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한없이 여려지는 면도 있어요. 이성운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촉을 잘 세워서 이성의 진심을 보려 한다면 딱 촉이 발동되는 게 있을 거라서 아주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을 볼 때 여러분에 대한 진심보다는
다른 조건적인 것을 보려 하면 욕심이 눈을 가려서 촉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진심을 보려 하는 게 이성운, 연애운에 있어서 이런 기운이 있으신 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정말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다른 기운보다 촉과 관련된 기운이 가장 잘 발복하고 있고 좋다고 하니까 이 기운을 잘 써먹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성공으로 가게 되실 수 있다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 세상이라는 거울이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어떤 예측이 비관적이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의 촉에 관련된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예측에 관한 경고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것은 이미 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어서 나에게 올만한 것은 이제 남지 않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할 거고요. 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물건은 언제나 다 팔려버리고 없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찾아가는 가게마다 텅 빈 진열대를 발견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세상이 나를 위해 최상의 것을 항상 준비해 놓았다는 그런 순수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생각 또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현실에 직면해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꾼다면 여러분의 현실도 그에 맞춰 여러분에게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갖 것을 다 부정적이고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이 굳건히 다져져 있는 데서 좋은 촉을 세워봤자 다 안 될 것 같거나 겨우 용의 꼬리를 보는 결과만을 예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촉을 가지고도 희망적인 미래를 현실에 불러오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영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어떤 고정관념이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순수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 어떤 촉보다, 그 어떤 예측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나의 희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는 바보가 가장 성공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알 만큼 안다는 그 똑똑한 사람은 피라미드 하층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몇 년 전인가 비행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갈 거라는 그런 요상한 말을 했던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단계에 와 있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비웃었던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 소식을 TV로 보고 있으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세상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측이 달라지고 촉의 스케일이 달라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발달한 사람이라 해서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 세상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비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하는 방향, 희망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그 에너지를 전송받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좋은 일이니까 현재 여러분의 세계관이나 고정관념, 기운이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늘 살펴보고 안 되는 쪽이나 우울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서려 있는 이 영적인 기운을 무기로 삼아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2번 맥주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3번 바닐라 라떼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닐라 라떼 고르신 분, 사주에 있는 신살 중 곧 여러분에게 나타날 특별한 기운을 보면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에이스 오브 펜타클, 포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발현되고 있는 기운은 아주 풍요로운 결혼운, 배우자운, 자식운과 또 출세운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하늘에서 운명적으로 돈과 풍요가 내려지면서 포 완즈 축하할 일, 대표적으로 미혼에게는 결혼할 일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물운과 배우자운이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나에게 서려있는 기운 역시 재물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기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타난 기운들을 사주 용어로 풀이를 하면 금 여성이 들었다 보여져서 금여살이 발복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금여성을 현대판 신데렐라 살이라 부르기도 해요. 갑자기 결혼을 잘하거나 갑자기 출세하거나 하는 드라마틱한 일이 인생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현재 그 기운이 서려 있음을 말해줘요. 길신 중에서도 으뜸인 살이라서 아주 좋은 기운이 서려 있다 볼 수 있고요. 금 여성은 왕족 사주였을 때 나오고 또 결혼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돼 있고 그러면서 친지와 이웃으로부터 도움도 받게 되면서 평생토록 편안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고요. 현재 여러분에게 서려 있는 기운이 이런 금 여성의 기운이 있다는 거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어요. 현재 기혼자이신 분들도 금여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킬 만한 좋은 일이 생길 거고요. 자녀를 기다리는 분에게도 성공운을 가지고 태어난 복덩이 같은 자녀운이 있을 거예요. 금여살은 길성이고 부귀공명을 가져오는 신살이라서 고급 관리, 귀족, 왕족급의 사람에게 나타나고 만약 여러분이 현재 그렇지 않더라도 미혼이시라면 그런 급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기혼이시라면 그런 자녀복이 있고 앞으로 배우자 덕, 자식 덕을 받게 될 일이 있을 것을 말해줘요. 특히 미혼이신 분은 현재 서려 있는 기운에 금여가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결혼운이 있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금여성이 있으면 재산이 많은 이성을 만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재물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서 이제부터 팔자가 피는 운세로 갈 수 있을 걸 말해줘요. 게다가 금여살이 있으면 남녀 간의 궁합이 대기라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귀인이 나서서 도와주는 운세라 볼 수 있어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으신 분은 금여성의 기운을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귀인을 만나서 큰 발전을 이루는 운세로 풀 수 있어요. 부귀공명을 부르는 기운이 현재 여러분에게 서려 있기 때문에 직위가 높아지고 출세운이 있어서 합격이나 취업운, 이직운, 승진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겠고요. 현재 준비하는 일에서도 성공의 기운이 서려 있음을 말해줘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귀인이 도와주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잘 어울리는 귀인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운이 발복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결혼을 선택하게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여살은 결혼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길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금여성의 유무를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금여가 서려 있으면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손 또한 번창해서 잘 살 수 있는데요. 금여성은 쇠금에 술의 열을 써서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 왕족이라 풀이하는데 현재로 따지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금수저 같은 기운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비싼 차와 멋진 집에서 생을 보내고 행복과 부귀의 복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기운의 특징이에요. 이 신살은 전생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운으로 전생에 왕가나 귀족이던 사람에게 금여성 사주가 많고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큰 기쁨을 뜻하죠. 또 윤회설을 의미하는데요. 윤회설에 따르면 전생의 기운으로 현생의 성품과 운이 정해지는데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전생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급의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금여성의 기운은 금수레를 타고 다니는 기운으로 선천적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후에 많은 재물을 모으게 해주는 기란 기운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출중한 배우자와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길성 중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보면 총명하고 재치가 있어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나 창작 분야, 발명 분야, 벤처 사업이나 영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할 수 있고요. 또 공무원, 학자, 연구원, 선생님, 교수직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두뇌 회전이 평소보다 잘 되고 재주가 뛰어나져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겠어요. 금연은 성격이 온유하고 용모가 단정하거나 잘생겼고 인품도 수려해서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려 하고 부러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일생이 편안하고 조력자의 도움이 항상 따르는 운이라서 현재 이 기운이 나에게 서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아주 좋게 발현되고 있고 내 인생이 상승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좀 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한 시기더라도 금 여성의 기운이 있으면 이 기운이 발복되면 금수레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 귀한 인연이 들어와서 나를 금수레에 태워 끌고 갈 수 있는 거라서 언제나 좋은 생각과 좋은 인품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 금 여성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귀한 기운을 타고났다 하는 거라서 운명이 여러분을 풍요롭고 잘 풀리는 자리로 데려가게 돼 있으니까 이 흐름을 역행하려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운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은 운이라 보여지네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 외부 의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나서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고 사랑이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금여성의 기운이 가득한 여러분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조언의 카드인데요. 타고난 기운이 귀한 배우자복, 부자 배우자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기는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격이 맞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조언 카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 인물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이상형과 함께 살고 있는 상상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이상형을 추상적인 인물로 상상하는 것이 좋고 특정인을 넣는 것은 여러분과 어울리는 완전한 사랑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상형의 이성과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서로 함께 행복한 그림을 상상해야 되고요. 그 마음은 언제나 순수하고 진실한 채 상상에 임해야 한다고 해요. 너무 멋을 부리거나 잘난 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이 일그러져서
현실에 표현될 수 있으니 언제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상상하다 보면 늦던 빠르던 여러분에게 원하고 상상했던 사람이 끌려올 수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어서는 너무 절실한 마음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고, 그저 순수한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허용하는 마음이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으니, 포인트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바닐라 라떼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4번 마가리타 고르신 분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마가리타 고르신 분들, 사주에 있는 신살 중에 곧 여러분에게 나타날 특별한 기운을 보면 에이스 오브 완즈, 펜타클 9번, 컵의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주 분명하게 나왔네요. 연애운, 이성운, 또 직업운에 관련해 포텐 터지는 기운이 있겠다 보여져요. 연애운, 이성운이 좋아지면서 일도 잘 풀리는 격으로 내가 주목받고 알려지는 기운이 있겠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독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78장의 타로 카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컵의 왕이랑 펜타클 9번은 이성이 꼬이는 대표적인 카드라서 현재 여러분에게 서려 있는 기운은 도화살, 홍염살이라 볼 수 있고요. 그 기운이 발복하려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실전 상담에서도 매력적이거나 훈남 훈녀에게 펜타클 9번 카드와 컵의 왕 카드가 많이 나와요. 도화살, 홍염살을 나쁘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살이 있으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꼬이기 때문에 그냥 이성을 조금 조심하면 돼요. 도화살은 복숭아 나무 도, 꽃 화자를 써서 복사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화사하게 만개한 복숭아 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잖아요. 보려 하지 않아도 눈이 돌아가는 건데요. 복숭아 꽃의 색상, 그런 모양, 그리고 풍성함까지 복숭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또 이런 점은 예로부터 복숭아를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해 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왕족이나 귀족 말고는 여성이 주목받는 게 흔한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로 입방아에 오르기보다는 대부분 나쁜 일로 오르기 때문에 이 도화살을 흉살로 보았는데, 요즘같이 자신을 펼치는 시대에는 이 살이 있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봐요. 그러니까 도화는 한 사람의 사주에 좋은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직업 적성에 도움이 돼서 좋은 인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게다가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매력도 있어요. 주로 연예인들에게 도화가 있어서 연예인 끼라고도 해요. 이렇게 도화살이 현재 여러분에게 발현되고 있고, 도화살은 유혹의 상징이지만 본인은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를 수가 있어요. 동성끼리는 그 매력을 잘 모르는 것처럼 막 인기가 많아질 때 사주를 보면은 도화살이 발복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복사꽃은 자신이 눈길을 받는 것은 모르고 만개하는 것처럼 나는 몰라도 주위의 시선이 저절로 나에게 꽂히는 거라 존재감이 올라가는 시기를 맞이하겠다 볼 수 있어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이고 이성운이 강하게 올라가는 때고, 그런 만큼 좀 굴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화살이 있을 때는 나의 삶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좋아요. 또 이 도화는 사람의 살을 그리워하는 살로
스킨십을 좋아하게 되고 이성에게 관심이 많이 생기는 살이긴 한데, 이걸 어느 정도 조절만 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운, 이성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도화가 있을 때는 외로움도 타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거고, 또 그에 맞게 이성이 꼬이고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 기운이 발복할 때는 사람이 좀 모질지 못하고 부드러워서 다정하기 때문에 누구든 좋아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이 기운이 큰 사람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예쁜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능력도 좋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꾸미고 다니고,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바르는 화장품 등등 나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아지고 연애 상담도 내게 많이 해올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에게 도화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늘 말이나 행동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괜한 오해를 사기도 쉽고 유혹에 넘어가서 구설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도화살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머리를 잘 쓰는 게 좋은데요. 도화살이 서려 있는 분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아우라를 지금 잘 써먹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면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이때 현명하게 잘 처신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동경과 애정의 주목도 있지만 집착하는 마음이나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또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화는 이런 양면적인 측면을 다 대비해야 하고 현명한 처신이 좀 필요해요. 마치 연예인들이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설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단단한 멘탈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 힘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도화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고 잘 처신하면은 그만큼 큰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홀리는 매력을 가진 살이라 해서 예전에는 좀 많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현대에는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서 도화끼가 있어야 대중매체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이 도화끼가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매력있고 예쁘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모가 특출나지 않다고 해도 도화가 있고 또 도화가 이렇게 발복할 때는 예쁘고 빛나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는데요. 이성에게 매력 어필이 되고 도화살이 있다면 외모에 비해서도 인기를 얻고, 또 외모만 특출난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아우라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예인을 보면은 물론 대부분 미남 미녀이지만 인형같이 예쁜데도 스타 반열에 못 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딘가 완벽한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부족한데도 묘하게 끌리고 눈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기분이 좋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도화 아우라를 가졌다 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보자면 연예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패션, 코스메틱, 마케터, 언론인, 스타 학원 강사, 홍보 관련된 일, 또 트레이너, 예술 계통 일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 대중에게 보여지는 일, 혹은 자기 표현을 잘해야 하는 직종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기운이 발복했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 같은 기회를 지금 잡을 수 있는 때라 볼 수 있어요. 꼭 이런 직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매력이 좋은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고 또 부메랑처럼 좋은 기회와 일감으로 돌아온다 해서 여러분의 작은 웃음마저도 큰 기회와 일감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온 걸로 보아서 이 도화는 화의 속성을, 그러니까 불의 속성을 가진 도화살이라, 불의 속성 도화살은 인물이 화려하거나 화사한 경우가 많고요. 주변에 인기가 많아요. 또 조명과 불빛에서 인연이 강해서
무대나 화려한 곳과 잘 맞고 그런 곳에 있어야 기운이 훨씬 살아나고요. 그래서 불의 속성 도화살 같은 경우는 특히 화려한 곳에 자주 다니는 것이 좋은 게 쉬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충전할 수 있고 외모도 더 물이 오를 수가 있어요. 또 화의 속성을 가진 도화살은 여러분과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인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우라나 성격, 언변으로 상대를 혹하게 하는 능력이 매우 출중하셔서 자꾸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후광과 아우라가 엄청 센 도화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특이한 것은 어떤 사람의 심리에 관한 기운도 불의 오행에 속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자체가 도화살의 기운을 증폭해서 인간관계나 일이 더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또 옷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게 옷과 패션은 이 화의, 이 불의 오행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라서 특히 빨간 계열이나 화려한 옷,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면서 내 자신을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면 아주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주목받고 알려질 수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면 싸움 그만두기라는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세상은 마치 거울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비춘다는 의미를 가진 카드예요. 내가 세상과 싸우면 세상도 나와 맞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전쟁이라 생각하면 세상이 나에게 전쟁처럼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만 싸움을 멈추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보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싸우길 강요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암시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싸움을 강요할 수는 없고 필사적으로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점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카드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거고 욕망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인데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모습을 늘 생각하라는 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뭘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싸우지도 말고 그냥 태연하게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조언하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한 방법인데요. 아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목표를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거나 싸우게 되면 그만큼 저항성이 커져서 오히려 목표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거나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오히려 원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을 빼면서 노력하지 말고 그저 그냥 하는 마음, 그냥 나의 목표를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고 잊지 않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무 긴장하거나 힘이 들어간 사람에게 그냥 대충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너무 대충 하라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한다는데 문제는 전혀 없으며 나는 그걸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도화의 기운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이목을 끌거나 결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불안한 마음에 힘이 들어가거나 나를 억지로 변화시키려 한다던가 진을 빼며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편안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질 자격이 있다고 나에게 허락하고 나를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또 나와 또 주변과 싸우지 말고 싸움을 그만 멈추고 그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 조언 카드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기서 4번 마가리타 카드 리딩은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5번 아메리카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5번 아메리카노 고르신 분들, 사주에 있는 신살 중에 곧 여러분에게 나타날 특별한 기운을 보면요. 펜타클 5번, 그리고 펜타클 10,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펜타클이 나오고 여왕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주의 오행의 원소로 보나 타로의 사원소로 따져보나 땅의 기운, 토의 기운에 서려 있는 신살이 있다는 것인데요. 펜타클도 땅의 기운이고 여왕제 역시 땅의 딸이자 대지의 어머니이고 또 숫자 5와 10은 사주 역학에서 땅, 토를 상징하는데요. 신살 중에 화개살은 계절의 에너지를 땅속으로 거두어들인다는 저장의 의미가 있어서 토의 기운으로 땅에 자신의 끼와 다재다능함을 저장하고 숨겨진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서 평상시에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이 화개살이 발복하는 때가 오면 매력을 대방출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해요. 이 살이 여러분의 특별한 기운에 나타났다면 분명 살면서 매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을 것이고요. 곧 이 신살이 크게 발현될 기회가 오고 있음을 말해줘요. 불운도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삶이 어렵더라도 화개살은 나의 삶을 밖으로 반드시 드러내는 게 좋아요. 이 화개살은 예술과 제주로서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인데요. 이런 신살은 마치 초능력 에너지처럼 특정 시기에 묘한 에너지 기운을 내뿜어서 10년 안 됐던 것도 이 신살이 발현되면 몇 달 만에도 매력 발산되고 능력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주의 12신살 중 화개살의 특징으로는 빛날 화와 덮을 개를 써서 화개, 화려한 것을 덮는다라는 뜻인데요. 은근하고 고급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죠.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자신을 드러내고 끼를 발산해서 이성을 끌어들이는 힘과 묘한 매력이 있다면 화개는 야망이 있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팔방미인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아는 유명인 중에 화개가 두드러진 분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님과 그리고 가수 보아 그리고 이승기 등이 있고요. 이제 곧 여러분에게 이런 화개살의 기운이 두드러지게 발현될 것이라고 타로 카드가 예고하고 있는데요. 화개는 야망이 있고 명예를 중요시하고 내실이 꽉 차 있는 팔방미인과라고 했잖아요. 화개살이 발현되면은 이런 예능 기질과 예술 기질 또 연애운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또 치장하거나 화려한 것을 찾게 되기도 해요. 화려하고 잘 꾸미고 센스 있는 것이 화개의 특징일 수가 있어요. 이 여왕제 카드와 화개의 기운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곧 아주 풍요롭고 화려한 인생의 시기를 맞이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가정이나 그룹,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나의 위치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고 신분 상승과 환경적 풍요를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자리로 가게 됨을 말해줘요. 그래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이직이나 스카우트 제안이 있을 것이고요.
이사나 이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감각적인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을 말해줘요. 또 대부분 여러분은 귀티가 흐르고 딱 봐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고요. 배포도 크고 베풀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특히 예체능, 미술, 예술, 연예계, 디자인, 패션, 또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재능을 크게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운이 들었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특히 화개살은 연예인에게 가장 많은 신살로 예술이나 연예계통, 화려한 것, 예쁜 것을 다루는 분야나 색채 관련, 또 나를 드러내는 일, 컨설팅, 카운셀링, 종교인, 교육 분야, 또 개인사업,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역시 화개운이 발현되어서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펜타클, 돈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화개살이 발현되면은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게 돼서 얼굴이나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감각적이고 섬세해 보일 수가 있고요. 성격은 감성이 섬세해서 감정 기복이 좀 커지기도 하고 명예중심적이 되고 고집이 세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박학다식함과 다재다능한 매력이 포텐도 터질 수 있는 때라서 자신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오겠어요. 이런 화개운이 운으로 들어올 때 변화의 시작을 의미해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인생의 전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박 반전이 오는 시기라 보면 돼요. 특히 일이 잘 안 풀리던 분들은 운세의 흐름이 상승 곡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변곡점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화개운을 연애운 관점으로 보면 화개는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살이라서 이 운이 들었을 때는 재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도 재회가 잘 되는 운이 들었다 볼 수 있어요. 이 신살계에서 재회운이라 하면 화개운을 으뜸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회하기 아주 좋은 때라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좋은 기억으로 남은 어떤 첫사랑이나 전 연인, 헤어졌던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운이고, 예전 모임이나 동창회 등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새롭게 연애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는 과거의 연인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안부차 연락을 해도 다 좋게 받아줄 수 있는 때라 볼 수 있고요. 또 과거의 좋은 기억의 사람들에게 반가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화살, 홍염살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개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매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운이 들었을 때는 재회던 새로운 인연이던 아주 좋은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때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개살이 발현되면 좀 정리정돈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흐트러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해서 결정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쪽으로는 잘 얹히거나 신경성 미장장애를 주의해야 되니까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단맛이 나는 음식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꿀이나 단 야채나 과일 같은 음식을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여러분의 현재 나타나는 화개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의 기운을 보충해 주면 좋은데요. 금으로 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도 좋아요. 진짜 금이 아니더라도 액세서리 장신구를 반짝거리고 금속 재질이 나는 것으로 해도 좋고요. 또 금을 상징하는 화이트 계열의 옷을 입거나 커튼이나 침구류를 화이트로 해도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를 보면 자신의 세계 청소하기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주변 정리에 몰두해 보라는 조언의 카드예요.
화계의 기운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정리정돈이 안 되고 또 집에 머물기만을 좋아하게 될 수가 있고 하다 보면 또 머릿속 생각도 복잡해지고 필요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도 좀 정리하는 게 좋고요. 가구를 재배치한다던가 또 낡고 불필요한 것을 치워버리고 그 대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잘 보이게 배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불필요한 카테고리라면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보이게, 가장 크게 많이 생각하라는 건데요.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훨씬 많이 보고 내면의 방에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허한 느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를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대로 여러분의 세상이 늦던 빠르던 다가온다고 하는데, 만약 세상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곳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차차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모두 엄청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힘든 일을 차차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부와 성공이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다리는 줄의 맨 끝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다 버리고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자주 생각해내는 것이 좋아요. 나는 운이 좋다라고 되뇌이시면서 머릿속 방에 가장 큰 액자에 걸어 놓으시면 운이 좋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 해요. 그에 따른 의식으로 실제 방이나 업무 공간을 청소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마지막 조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그럼 5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중 편하신 것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